두 번째는 마음 건강. 이제 두 번째 축은 마음 건강이에요. 이제 마음 건강은 사실 앞서 설명드린 이런 요소들을 내가 평생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노년기의 영향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노년기에 가장 흔한 질병으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쉽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치매입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치매라고 하시면 내가 자꾸 깜빡거리고 건망증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만을 치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반에는 불안해하시거나 우울증, 공격성, 수면 문제 등 이렇게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나 내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 혹시 치매는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이제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가서 조기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선망인데 선망은 나이가 들고 내가 병이 있다든지 이런 취약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약물이나 수술, 감염 이런 유발인자가 합쳐지면 일시적으로 오는 뇌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역적이기는 하고요. 특히 수술을 받는 경우라면 수술 전후 처치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인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위험인자들을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을 겪고 있고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약도 많이 쓰고 이제 주변 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한두 분씩 떠나가고 은퇴도 하고 이러면 이제 내가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을 하면 우울증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사실 우울증은 굉장히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심리치료도 요새는 잘 돼 있고요. 부작용이 크게 없는 우울증 약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계속 가라앉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면 이에 대해서 이제 꼭 그런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을 이루는 건 결국 두 가지예요. 인지와 정서고요. 인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이고 내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계획이나 언어 이해와 같은 영역을 뜻하고 정서는 내 감정이나 기분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뭔가 외부에서 주는 자극이나 내 내면에 일어나는 내적 상태에 따라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반응을 뜻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과정이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정의원 교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챙김 훈련 명상에 대해서 책에서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보다 훨씬 이제 연륜과 수행이 높으신 이제 최순영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음 건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실천법을 쉬운 것을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장 쉬운 실천법이 적절한 수면과 활동입니다. 이거는 사실 내가 노력이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수면은 자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제 수면 패턴이 변해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깊이와 효율이 떨어지고 또는 질병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멜라토닌 분비가 부족하고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서 몸이 피로도를 느끼지 않아서 잠이 덜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수면 부족은 가속 노화 인자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내가 오랫동안 수면이 딸리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올라가고 심혈관계 긴장도가 올라가서 심장마비와 같은 질환에 의해 사망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만성 수면 부족은 이런 인지기능 저하의 장기적인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7시간인데 수면 시간을 오랫동안 7시간 이내로 가져가면 치매 발병 가능성이 이렇게 배로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건강상의 해악을 예방하기 위한 일일 수면 시간 최초는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는 주무셔야 된대요. 그럼 내가 수면을 어떻게 잘 취할 수 있느냐? 제일 기본적인 거는 수면 위생을 좀 지키시는 거예요. 수면 위생이라고 의료진들은 표현을 하는데 사실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기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취식을 하지 않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이나 각성제 성분을 드시지 않아요. 그다음에 술은 사실 내가 잠에 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밤에 더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술은 결국은 수면 질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고
침대에서 이제 책이나 TV를 보지 않음으로써 내 스스로에게 침대는 잠을 자는 곳이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체 활동량 운동을 늘리는데 낮 시간에 활동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햇빛을 많이 쬐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실제로 덜 졸리고 밤에 적절한 시간에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자연산 수면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수면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운동이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운동은 인지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2022년도에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펴내는 건강에 대한 이제 웹사이트인데 2022년도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가벼운 신체 활동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하고 그 기사에 나온 연구가 우리나라 의료진이 했던 연구예요. 저는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2021년도에 자마라는 유명한 의학 저널에 냈던 그런 연구고요. 65세 이상의 치매가 없는 62,000명의 이제 일반인들을 쭉 추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을 신체 활동에 따라서 4범위로 나눴어요. 아까 말씀드린 권장된 활동 범위가 이제 일주일에 중강도 150분 정도 운동을 하는 분인데 이 정도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 적당히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분들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3년 반 동안 지켜봤대요. 3년 반 후에 누가 치매가 걸리고 누가 안 걸리냐 요거를 살펴봤더니 실제 활동 레벨과 개인의 치매 발병 위험과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운동량이 많을수록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진대요. 근데 심지어 불충분한 활동, 여기서 불충분한 활동이라는 건 운동이 아닌 가벼운 청소, 집안일, 가사일 이런 것도 비활동적인 것보다도 치매 위험이 낮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이나 활동도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활동을 해줘야 된다. 이제 나이가 들고 아프더라도 활동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중요성을 보여준 내용이었고요.